안녕하십니까, 조합장 예시훈입니다. 일전에 삼성태영 소통방이라고 해서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그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의 사업개요 그리고 예상 분담금만 따로 좀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달라라는 얘기가 좀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 리모델링 그 사업개요와 예상 분담금만 따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상 분담금이 그 소문이 참 많았죠. 그 평당 800만원, 뭐 평당 900만원, 그리고 평당 1000만원이 넘었다, 이런 소문들만 좀 무성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봉공사비를 계약했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최근 사례가 없었죠. 그런데 8월 달에 용인 초입마을에서 시공사가 포스코입니다. 그 용인 초입마을에서 봉계약을 했고 분담금 확정총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때 용인 초입마을이 그 평당 715만원에 봉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옵션에 따라서 약간 공사비가 오르락 내리락은 하는데 일단 한 중간 정도 되는 마감재라고 해요. 그래서 평당 715만원 계약을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재건축 리모델링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재건축이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재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건축의 사업개요 그리고 재건축의 분담금 어떤 건지 어떤 게 더 유리한지는 알고 해야 되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게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저희 그 재건축 사업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재건축 사업 분석이 그 일전에도 제가 한번 이렇게 전단지 내용으로 한번 드렸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뭐 한 300% 정도 용적률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수원시하고 조금 이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루어 보니 여기 표가 좀 깨져서 잘 안 보이시죠?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상한 280%입니다. 수원시는 그 280% 이상 재건축을 해준 사례가 없다고 해요. 예, 그래서 상한이 280%, 우리가 예상했는 것보다 좀 더 낮게 나왔습니다. 이 용적률이 왜 중요하냐면 이 용적률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지을 수 있는 세대수가 결정이 돼요. 물론 이제 뭐 용적률이라든가 뭐 층수 또 좀 이렇게 같이 봐야 되는 거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이 280%. 그럼 용적률이 280%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신규 분양 84 타입으로 했을 때는 43세대. 저희가 리모델링은 124세대가 신규 분양이 가능하지만 재건축은 43세대가 신규 분양이 가능하게 되죠. 예, 이렇게 사업 개요가 나왔고 이 내용은 저희가 임의대로 낸 게 아니고 수원시 가서 이제 저희가 보시면 여기 나왔구나. 예, 수원시에 지금 그 2030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여기 나와 있네요. 2030 수원시 도시정비 기준을 적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기호를 빼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수원시에 그 재건축 사업개요, 영통의 삼성태영이 재건축 사업개요를 좀 파악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수원시 입장이 뭐였냐면 가장 큰 게 그 삼성태영이 왜 재건축을 검토합니까?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원시에서는 아직 재건축이 되려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 영통 삼성태영은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할 계획조차 없다. 그런데 왜 재건축에 대한 사업 분석을 하느냐,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도 쉽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재건축을 할 때 파악해야 되는 게 토지 기부 체납이 있습니다. 토지 기부 체납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 임대 주택 건설이 있고 공공 기여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입주했을 때 그 초과 이익 환수제, 이런 세금이 있죠. 초과 이익 환수는 입주했을 때 그 시세가 한 30% 이상 시세 차익을 누렸을 때 그 차익금에 대해서
그 퍼센테이지를 좀 이래 비율이 좀 틀려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너희가 이익 받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은 나라에서도 약간 투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세금을 부과해서 그런 거를 조금 좀 잠재우려고 투기 세력을 조금 이렇게 접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런 세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밑에 정리한 게 용적률은 280%, 용적률 280%일 때 우리가 신규 분양할 수 있는 거는 43세대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아까 그 용적률이 280%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랬어요. 공공임대를 넣겠다. 공공임대를 넣으면 300%까지 가능하니 300%까지 해달라. 라고 했는데, 수원시에서는 280% 이상 해준 사례가 없다. 공공임대를 넣어도 300%는 불가능하다. 힘들다. 그래서 공공임대는 저희가 좀 빼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공공기여는 얼만큼 됐는가 우리가 한번 좀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는 이 내용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통자이센트럴입니다. 영통자이센트럴은 공공임대를 얼마나 했느냐? 금액이 730억입니다. 그러면 730억으로 공공기여 대상은 뭐가 있느냐? 영통도서관 신축. 지금 그 도서관 지금 공사하고 있죠. 네, 그거 자이센트럴에서 하는 겁니다. 영통도서관 신축, 그리고 영통중앙공원, 교통공원, 뭐 아파트 인접공원 리모델링, 뭐 숲공원 이렇게 쭉 생태보행 육교, 그리고 매역로 확장하게 되어 있고 보행자 전용 도로 신설해 주기로 했고, 예, 이런 공공기여를 하게 했습니다. 금액이 총 730억 정도 되죠. 그러면 이제 분당 같은 경우에 분당의 통합재건축 단지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한 단지당 2천억에서 1조 납부 가능성. 1조는 아니고 1조는 아니고 이게 항상 신문은 좀 자극적으로 좀 이렇게 쓰는 성향이 있죠. 단지당 작은 곳은 2천억, 많은 곳은 5천억. 그래서 이제 지자체 사업성 분석 마친 단지들은 사업 지연 우려. 그렇죠.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시청에다가 좀 공공기여를 조금 줄여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고 그런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금 그 분당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협의가 좀 쉽지 않다 라는 내용을 제가 좀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럴 수 있는 게 그 정말 낙후가 되어 있는 단지들은 지자체에서도 그래 너희 주거 환경 좀 개선을 해야 돼 라는 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만 분당이나 이렇게 지금 얼마 되지 않은 단지들이 재건축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죠. 그래서 공공기여의 그 양을 조금 더 많이 부과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그 사업성 분석을 한번 해봤고 거기에 따른 예상 분담금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비 715만원, 그 평당 분양가 3,300만원. 예. 이 3,300만원이라는 게 그 프로지오, 망포역 프로지오 르마크가 이제 평당 3,500에 분양을 하고 있죠. 예, 하지만 저희는 이제 한 3,300만원 예상 분양가를 조금 한번 줄여봤습니다. 현실성 있게. 물론 이제 더 올려도 현실성은 있지만, 그래도 뭐, 요 정도, 평당 분양가 3,300으로 이제 요렇게 한번 해봤고요. 리모델링 했을 때, 조합원 평수는 84 타입, 그리고 신규 분양도 84 타입, 신규 분양 세대는 124세대 했을 경우 예상 분담금 715만원 하고 평당 3,300만원 그 분양했을 때 3억 1천 정도 나오고요. 조합원 평수 84 타입, 분양 114 타입, 114는 한 45평 정도 됩니다. 124세대 했을 때 2억 9천만원. 우리가 조합원을 97 타입으로 좀 늘리고, 이게 원래 저희가 지금 처음 잡았던 사업 개요죠. 그리고 분양 평수는 84 타입 했을 때는 한 3억 6천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조합원 97 그 신규 분양을 우리가 111 타입,
그러면 한 44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3억 3,500만원 정도. 이게 지금 바로 지금의 분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오를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도면이 확정되고 하면 좀 오르락 내리락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번 달 기준으로 했을 때는 딱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재건축 했을 경우에는 5월84 타입입니다. 그리고 신규 분양 세대수가 확 줄죠. 그렇게 했을 때 공공기여를 포함했을 때 공공기여를 영통자이센터를 73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억 5천이 나옵니다. 그리고 분당 신도시는 이제 단지마다 2천억, 5천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는 그 제일 작은 2천억 기준으로 했을 때는 6억 6천만 원이 나옵니다. 밑에도 표시해놨지만 재건축을 우리가 5억 분담금 5억 5천이나 6억 6천 정도 주고 만약에 이걸 한다라고 했을 때 굳이 우리가 이주를 나가고 이제 흔히 몸테크라 그러죠. 몸이 좀 불편해지는 그 몸테크를 하면서까지 재건축을 할 필요가 없죠. 이 정도 분담금이 발생되면 지금 우리 그 삼성태양 시세가 뭐 한 5억 후반에서 뭐 6억까지도 이렇게 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정도 분담금 주고 재건축할 바에는 그냥 바로 신축 아파트 그냥 바로 매입하는 게 낫죠. 굳이 우리가 이주 나갔다 이런 불편함을 겪을 필요가 없죠. 바로 그냥 신축 아파트 영통자이센터를 사시면 됩니다. 지금 그 분양가가 그 분양권 거래가 12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예, 12억 정도면 그냥 이런 분담금 주고 할 바에는 그냥 그거 사는 게 낫죠. 예. 여기에서 초과이익 환수제는 미반영 됐습니다. 그런데 분담금이 이 정도 나오면 사실 초과이익 환수제는 뭐 거의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세 차익을 크게 누리는 게 없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검토 지역이 아직 아니다. 뭐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예상 지역도 아닌데 왜 재건축에 대한 어떤 그 분석을 하느냐라는 게 수원시의 입장이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2030 수원시 도시정비 이제 기준 적용이고,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본 계획이나 심의나 인허가에 따라서 그 좀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래도 큰 이틀에서 크게 벗어나겠나라는 생각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재건축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성 가지고 굳이 재건축을 할 필요가 있겠냐. 그리고 이런 사업성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재건축을 하고 싶다 한다라고 했을 때도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검토 지역이 아닙니다. 예, 시에서 인허가를 안 내준다, 아직까지는 검토 지역이 아니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담금에 대해서 리모델링 했을 시에 분담금을 제가 3억 3,500만원에 제가 이렇게 좀 빨간 글씨를 해놨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그 우리가 84 타입 유지했을 때는 왼쪽 편 도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전에 한번 설문조사를 했었죠. 97 타입으로 했을 때 도면을 한번 같이 보시죠. 이거는 지금 투베이 기준인데 84 타입과 이제 97 타입으로 했을 때 분담금 차이가 뭐 우리가 84 타입 했을 때 뭐 한 3억 정도 나오고 97 타입 했을 때는 이제 3억 조금 더 넘는 초반 금액이 나오는데 분담금이 약 한 3천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3천만원 아끼고 84 타입을 유지를 할 것이냐, 3천만원 더 들여서 97 타입으로 변경을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평면도로 딱 보면 이미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97 타입으로 했을 때 추후에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가치평가가 3천만원 투입했을 때보다 더 높은 가치평가를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더 드리더라도 97 타입으로 확장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기 어디죠? 그 프루지오 르마크 망포역에 거기 이제 제가 분양 그 모델하우스를 가봤는데 거기는 전 세대가 타워형입니다. 판상형이 아니고 약간 타워형 구조인데 그 97 타입 우리가 투베이가 약간 타워형의 느낌이 나는 이런 97 타입 평면도가 나중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더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3베이도 보시면 판상형이죠. 84 타입 그리고 97 타입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천만원 정도 더 들여가지고 97 타입으로 우리가 리모델링 했을 때는
부동산 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한눈에 봐도 사실 이게 이미 좀 느낌이 확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분담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97 타입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에 이제 좀 선행했는 단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리모델링 했을 때 가격이 오르는 거 맞아? 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뭐 당장 이제 저희 옆에 단지들이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우리가 비교하기 좀 쉬운데, 아직까지는 저희 이제 인접했는 곳에는 없다 보니 제가 이제 더샵 둔촌 포레를 한번 비교 대상으로 한번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더샵 둔촌 포레는 이제 이미 이제 입주를 완료했죠. 리모델링 84 타입에서 이제 93, 95 타입으로 변경됐고요. 옆에 있는 그 현대 3차 시공사가 효성이었습니다. 97 타입이었죠. 예. 요 두 가지, 요 인접해 있는 두 단지를 보시면 2014년도엔 뭐 4.8억 그리고 4.3억 갭 차이가 한 5천만원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이주를 하게 되죠. 어디가 이주를 하게 되느냐, 여기 더샵 둔촌 포레가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를 하고 여기는 11억이 되었고 여기는 뭐 한 8.9억. 그 당시에는 이제 서울시 이제 전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좀 이렇게 오름세였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좀 올라갔는데 그 개입 차이는 났습니다. 한 2억 정도 차이가 났죠. 그리고 2021년에 착공을 했고요. 그리고 24년 12월 이때는 이제 여기 둔촌 포레 같은 경우에는 한창 입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대 3차는 이제 사실 리모델링이 진행이 안 됐죠. 그래서 2024년 12월에는 갭 차이가 5억 정도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두 단지가 보면 그쵸, 이 가격이 그 더샵 둔촌 포레 같은 경우에는 분담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이제 분담금이 좀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알파 분담금이 이제 더 붙게 되고, 그 25년도 현재 더샵 둔촌 포레는 준공이 완료됐고요. 그럼 여기 보시면 그 현대 3차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안전진단 통과하고 난 뒤에는 수업이 돼요. 예. 안전진단이 끝나고 난 뒤에는 뭐 이제 거기도 아마 좀 이런저런 모든 내용들이 좀 불안했을 겁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또 시공사가 효성이어 가지고 뭐 그런 부분도 약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하지만 안전진단 후에 진행이 스톱됐다는 거. 더샵 둔촌 포레는 진행을 쭉 했고 여기는 진행이 안 됐고 결과론적으로 갭 차이가 5억 정도 났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분당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분당에는 너티마을 3단지 예전에 공무원 아파트였죠. 여기도 포스코가 시공사고요. 이제 58 타입이었고 그 옆에 있는 한솔 6단지도 58 타입입니다. 요 두 단지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2018년도에 7억 5천, 6억 3천 해서 이제 갭 차이가 한 8천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22년도에 이제 너티마을 그 3단지가 이주를 하게 되고요. 이주했을 때 12억 4천, 9억에서 갭 차이가 한 3억 4천 정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25년 8월 현재입니다. 그 너티마을 3단지는 지금 한창 공사 중이죠. 예. 그 27년도에 이제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16억. 한솔 6단지는 뭐 9억에서 한 10억 정도 됩니다. 시세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티마을 그 3단, 너티마을인죠? 너티나무로 했네. 너티마을 3단지 분담금 제외했는 금액이고요. 이 16억이 분담금 제외 금액입니다. 27년 준공 예정이고, 요 두 내용을 보시면 동일 평수의 아파트가, 이 아파트 두 단지가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리모델링 진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최초에는 한 갭 차이가 8천만원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는 한 6억에서 7억 정도 이런 갭 차이가 벌어졌다.
요 내용을 보시면 이제 그거죠. 리모델링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분담금 대비 뭐 속된 말로 남는 장사야 아니냐. 예. 이 두 사례를 보면 분담금 투자했을 때 뭐 손해 보지는 않는다. 시세는 올라간다. 예. 구축 단지 이 두 지역이 마찬가지입니다. 구축 단지, 구축 지역 안에서의 어떤 리모델링은 시세 상승을 가져온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삼성태형을 한번 보시죠. 삼성태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우리 구축 아파트의 삼성태형과 그리고 신축, 약간 뭐 신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망포 힐스테이트. 예. 준공연도 한 7년 정도 됐고요. 두 가지 다 84 타입입니다. 삼성태형 2020년에 뭐 한 5억 5천 정도 됩니다. 평균 시세입니다. 그리고 망포 힐스테이트는 한 8억 5천 정도 됐네요. 갭 차이가 한 3억 정도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2022년도에는 저희는 한 6억 정도가 됐었고요. 망포 힐스테이트는 9억 5천, 갭 차이가 한 3억 5천 정도. 한 2년 전보다 한 5천만원 정도 차이 났죠. 그리고 25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평균 한 5억 7천 정도. 뭐 흔히 삼성태형이 6억 거리는데 조금 뭐 6억에 팔리는 경우도 있고 5억 후반에 팔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5억 후반에 팔리는 것들이 지금 더 많죠. 그래서 5억 7천. 망포 힐스테이트는 10억 5천. 갭 차이가 지금은 약 한 5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20년도에 갭 차이가 한 3억 정도 났는데 2025년도에는 뭐 갭 차이가 한 5억 정도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축은 오르지 않고 신축은 우리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년에 뭐 약 한 5천만원 정도 이렇게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갭 차이가 한 5억 정도 난다. 조금 전에 그 재건축 했을 때 뭐 우리가 영통 자이 센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예상 분담금이 한 5억 5천 정도 나왔죠. 예. 이 정도면 그냥 재건축 하지 말고 그냥 망포 힐스테이트 그냥 매입하는 게 낫습니다. 삼성태형 89. 그죠. 굳이 재건축을 할 필요가 없죠. 그 정도 분담금을 내고는.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그 영통 자이센트를 84 타입이 12억에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우리하고 갭 차이는 한 6억 3천. 망포역에 지금 이제 한참 분양을 하고 있죠. 르마크 84 타입 분양가 약 12억입니다. 뭐 타입에 따라서 한 11억 정도 되는 게 있는데 여기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옵션이 다 빠져 있습니다. 옵션 포함하면 이거보다 분양가는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우리하고 갭 차이가 한 6억 3천 정도 이미 벌어졌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신축은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축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선호도가 떨어지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겁니다. 신축 모든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죠. 그리고 구축은 뭐 선호도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경쟁력이 좀 없으니 시세가 좀 올라가는 게 좀 힘들다. 그런데 그럽니다. 주위에서 뭐 저 정도 가격을 주고 누가 아파트를 사냐, 저 거품이다 그러는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래 보니까 우리가 돈이 없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 왜? 이렇게 분양이 완료되고 이렇게 거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다 해서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의외로 돈 있는 사람들은 우리 옆에 없어서 그렇지 참 많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업별로 우리가 이제 사업 기간을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2025년 현재 기준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처음에는 우리가 2030년 입주 예정이었죠. 그런데 이제 동률 올라오는 게 좀 늦다 보니까 1년이 좀 밀렸습니다. 2031년 입주 예정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재건축이 사업성도 안 나오고 그리고 수원시에서 정비구역 지정도 아직 검토 지역이 아닙니다 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조건 한번 하겠다, 분담금 그만큼 나와도 한번 해보겠다 라고 했을 때, 그 지금 시점으로 해서 이제 리모델링 조합을 해체하면 됩니다. 해체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정비구역 지정은 이제 5년이나 10년에 한 번씩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되면 2030년에 정비구역을 다시 이제 좀 지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 5년 단위인데, 그래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수원시에서는 뭐 5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당겨가지고 정비구역을 지정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뭐 삼성태형은 아직 정비구역 지정의 검토 지역이 아니다라는 거죠. 재건축 조합 설립하고 시공사 선정하고 우리가 쭉 진행했을 때, 좀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2043년 준공 예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이것저것 좀 알아보니까, 그리고 재건축 이렇게 되는 앞선 사례들을 보니까 2043년에 준공하는 게 조금은 힘이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좀 빨리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을 때는 2043년 준공 예정입니다. 2043년까지 뭐 저희가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 저 포함해 가지고 그때까지 저희가 여기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뭐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31년 이제 준공인데, 리모델링 이제 선행했는 단지들을 보니까 그 조합원들이 다시 이제 준공하고 입주하는 입주율이 뭐 한 30에서 40% 밖에 안 된다 해요. 한 60, 70%는 이 기간에 보통 다 그 시세 차익을 누리고 매매를 하고 보통 이제 손바뀜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31년 준공 예정이지만, 그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입주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30에서 40% 정도만 입주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중간에 매매를 하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신축과 구축의 가격 차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가능성이 낮은 재건축을 고집하고 있어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미 많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입주 예정이 2031년이죠. 그런 리모델링을 선택해야 하는 게 맞는지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기회가 자주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조합 설립하고 사실 모든 심의 내용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모든 것을 우리가 완료를 했죠. 그 과정에는 사실 수원시에 가서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시위도 했습니다. 시위하고 이제 수원시 보고 좀 빨리 좀 해달라라는 시위도 하고, 어떻든 뭐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빨리 일 처리가 되었죠. 이런 기회가 자주 찾아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상급 단지로의 움직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재건축이 가능하고 사업성만 나온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기에 저희는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리모델링도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이대로 있자라고 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신축은 계속 가격이 올라가요. 구축은 계속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급 단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점차 더 없어지는 거죠. 멀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라고 딱 결정이 나면 그 옆집에서 하면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나부터 우선이라도 먼저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리모델링을 마무리를 짓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에 대한 저번 달 8월달 공사비나 신규 분양 평당 3,300만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에 대한 내용을 한번 지금 시간에는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 이렇게 좀 내용 알려주시면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이런 방법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